산재 사실은 동영상이 한 3가지 있는데요. 동영상만 빼면 여러분들 금방 될 것 같아요. 자, 산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산재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역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권자, 보험 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 기타 사항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내용은 간단하진 않아요. 많아요. 자, 그래서 목적과 개요는 사실은 조금 설명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63년도에 11월에 사회보험법 중에 최초로 제정이 됐고 목적은 다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복귀를 시켜서 그러니까 다친 걸 고쳐서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특징은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는 어디에서 여러분들 봤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과실 책임주의는 질문할게요. 시민법과 사회법 어떤 것에 어울리는가요? 무과실 책임주의. 그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처음에 시민법에서는 우리가 과실 책임주의였잖아요. 근데 이제 과실이라는 걸 누가 했는가? 네? 시민법이라고 답한 친구도 있네요. 사회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무과실 책임주의는 사회법에 어울린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을 했을 때만 보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과실을 인정해야 될지는 반복적으로 산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인과관계라는 거를 없이도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제가 동영상 올려져 있는 거 그냥 그 유튜브 그거 올려줄게요. 거기에 보면 제주병원에서 어, 간호사들이 12명의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아마 큰 병원이었던가 봐요. 12명의 간호사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에 15명인가? 15명의 아이들 임신을 했는데 5명이 유산이 됐고 4명이 심장 이상의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 간호사들이 했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산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최초로 왜 인정하지 않았냐면 이 과실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기도 하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태아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이제 2심에서는 아니라고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뒤집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아도 근로자의 일부다. 일심 동체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도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 이런 게 불문하고 인과관계가 충분하고 그것이 근로자라는 판단이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세세하게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를 검색해 보면 꼬리글에 좋은 꼬리글들이 별로 없어요. 그 근로복지공단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그 나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꼬리글로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보험급여는 재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 보상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 보상 방식에 따라서 산정되고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산재보험에 대해서 제가 보험료율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업장을 단위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그 정률 보상 내가 아무리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산재보상이라는 건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그러니까 근로자는 내지 않고요. 사업주 전액을 부담한다는 거. 이미 강제가입은 뭐 다 똑같은 거고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되어 있고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는 사전 예방에 대한 거지만 산재보험은 대체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보험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에 이제 비슷하게 보장을 해놓는데, 자,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에 대한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기술해 놓은 법인데, 거기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가 사용자라면 여기는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지사업이라는 건 인정되지 않고 보험급여는 유사한데 근로기준법보다는 약간 더 높은 편이고 재해보상은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공통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법률과도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건강보험하고 그 산재보험도 보험의 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고, 예를 들면은 통근에 대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그 어떤 보상,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 그게 출퇴근 중에 벌어진 어떤 사고 라고 한다면 그게 업무상의 것이냐라고 따져보는 거. 자, 업무상에 관한 것인가요? 출퇴근제. 굉장히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인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퇴근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어떤 그 교통수단, 그러니까 뭐 통근 버스 같은 거를 타야만 그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이 됐었죠. 근데 어떤 그 경비원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것이 출퇴근에 의한 그 사고인가, 그 과정 중에 사고인가라는 부분에 업무상의 것인가라는 것을 그동안은 인정이 안 됐었죠. 하지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인정이 되게 되었는데, 자, 그게 결국은 업무상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은 일단은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그렇지만 이제 재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업무상에 인정이 됐다면 그것이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보험 성격상 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관련도 이제 유족연금이 있죠. 우리가 아까 그 이렇게 5개 보험 비교한 표에 의하면, 그죠? 거기에 유족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연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밖에는 없는 거니까 지금 연금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붙어 있지만 유족급여와 유족연금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관계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도 유사한 법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관계는 이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수급자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그 고용보험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해서 적용 제외를 했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 봤던 타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경우에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는 공무원연금하고 뭐 사립학교보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선 이런 것들의 재보상법 이런 것들은 타법이 보상되는 사업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비슷한데 그 가구 내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예 그 금액을 안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하게 가입되는 그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가입 대상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국외 사업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파견자, 그다음에 현장 실습생,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현장에 이제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자기가 사업주예요.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게. 그다음에 특수형태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정의,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례, 이 부분도 이제 뒤에 조금 나와 있어요. 자, 그것들이 이제 수급권자가 이제 적용 사업자가 누구고 누가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특례 가입자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뒷부분 121조라면 뒤잖아요.
뒷부분에 이렇게 보칙으로 이렇게 뒤에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험급여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상의 재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수정이 됐어요. 자, 보면은 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거는 좀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뭐 공사하다가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업무상 사고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이 문항 때문에 출퇴근이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가다가 이제 차 타고 가던 중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똑같은 사고인데 그 통근버스에서 당한 사고는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별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건 이제 똑같고 위에 삭제된 길로 갔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이것들은 이제 해당이 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의한 것이 이제 바뀐 부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상 질병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백혈병 백혈병 가지고 그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그 특정한 그 공단 안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어떤 질병인데 그것도 업무상의 질병을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가능성이 좀 있었던 거죠. 업무상 부상이 되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런 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추가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면은 항상 어떤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바로 여기 이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판정받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빙판길에 꽈당한 거, 이게 동영상 그거 올려줄게요. 아까 3조 8에 출퇴근이라는 거는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통상적인 이동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곳.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딴 곳 이렇게 하는 건 말고요. 그런 건 인정이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그 제주 의료원 임신 중에 근무환경탄 걔네들이 이렇게 약을 계속 빠는 그 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유산을 하고 그또 심장 이상인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인정이 됐던 거 이게 2020년 4월 30일이니까 첫 인정이에요. 첫 산재 인정. 그러니까 그동안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 이것도 한번 동영상 보세요. 저는 아주 공감하면서 봤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업무상 재해에 속하는가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우리가 자, 요양급여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양급여. 요 부분만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시에는 미지급하고요.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산재가 아니고. 그다음에 산재의료보험기관에서 반드시 요양해야 되고요. 요양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하고 요양급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요 얘기는. 그다음에 공단에 신청해서 이걸 받아야 되고 산재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률이 좀 또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한 이만큼까지 지금 특별급여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자, 요걸로 가름할게요.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요 표 있죠. 여기에도 정리를 해줬어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급여는 다 여기에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참조해서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장해라는 거는 장애랑은 달라요. 다쳐서 해를 입은 거예요. 해. 일을 하기에 곤란한 정도의 해를 입은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노동 그 능력이 감소된 거. 그래서 장해 등급은 장애 등급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장해를 입은 거, 장해에 대한 급여. 그다음에 간병 받는 자를 대상으로 그 받는 급여.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세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일시금. 그다음에 수급 자격에 대한 범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누구, 조부모, 형제자매.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상병보상금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에 휴업급여가 아닌 상병보상금에 2년이 지난 경우 휴업급여를 이제 지나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의비, 또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수당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급별 급여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걸 여러분들 좀 참조해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부분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호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세하게 하려면 이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받을 것인가.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급여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각각 하나마다 받을 수 있는 그 종류와 또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는 이 급여가 이런 급여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조금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걸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까지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몇 페이지 남았냐면 이제 근로복지 사업 92조부터 94조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다음에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재보험 아까 우리가 고용보험 기금처럼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나 예방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95조, 96조고 그 다음에 수국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제가 추가했는데 그거 적어 놓으려면은 요걸 새 걸로 다시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적으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자 요거를 올린 다음에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그래서 뭐 수급권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그것을 산재를 신청하면 그 당연히 사업주는 싫잖아요. 그리고 또 보험료율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싫죠. 자기가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양도 압류 담보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 청구 재심사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아까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했던 것처럼 자, 재해가 발생하면 진단서를 발급하고 사업주가 확인한 다음에 요양신청서를 제공을 하면 공단에 승인하면 받는 거고 불승인하면은 이러한 거를 통해서 아까는 우리가 심사 청구서하고 행정소송 심사 결과 통보하고 재심서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수급자가 이렇게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번 결정되면 자기가 그 아픈 게 다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없을 때 그것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재심사도 심사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 또 뭐 보험 법령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활치료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이에요.